안덕근 장관이 미국행 가면서 LNG 알래스카 개발에 참여를 할 것이다 얘기를 하고 갔거든요. 그 이후에 뭔가 소식이 없네 이러고 있었는데 오늘 하필 국정연설에서 트럼프가 얘기할 줄이야. 바로 시장에 있던 돈들이 블랙홀처럼 그쪽 테마로 쏠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또 핫한 테마가 나왔습니다. 점심때쯤에 국정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엄청난 또 테마가 나왔고요. 거의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계속 투자할 만한 또 대응 전략이라던가 주요 이슈들 보면서 거기에서 또 중요한 힌트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미국 증시 차트를 보면 이게 나스닥 차트인데 여전히 좋지는 않죠. 이전 고점 여러 차례 터치하고 나서 저점 이탈 이후에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계단식 하락을 이제 이어가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기술적 반등을 좀 해볼 만한 자리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추세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냥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좀 보수적인 관점을 좀 유지를 하고 그럼 어떻게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되나요? 그런 게 아니라 확실히 호재가 나온 그런 종목들이나 그런 테마들 내에서만 적절히 좀 트레이딩을 하면은 또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면은 최근에 좀 잠잠하더니 오랜만에 또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이 꽤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오늘 가장 핫하게 테마를 이루었던 게 바로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 철강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포스코 종목 뭐 이런 인터도 있고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 테마가 형성이 됐는데 이슈 먼저 볼까요? 자, 의회 국정연설에 나선 트럼프라고 해가지고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 굉장히 좀 핫하게 움직였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도 계속 안덕근 장관이 이제 미국행 가면서 LNG 이제 알래스카 개발에 뭐 같이 참여를 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갔거든요. 지난주에. 그래서 그것도 한번 우리 일정이나 이런 거 이슈 다룰 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뭔가 소식이 없네, 잠잠하네 이러고 있었는데 오늘 하필 국정연설에서 트럼프가 얘기할 줄이야. 트럼프가 얘기를 하니까 바로 시장에 있던 돈들이 블랙홀처럼 그쪽 테마로 좀 쏠렸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트럼프 한국 등 알래스카 LNG 개발에 수조 달러를 투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물론 엄청나게 큰 금액을 같이 함께 투자를 하겠지만 이제 수조 달러는 모르겠네요. 우리나라가 당연히 이거는 돈이 없어요. 이 정도는 없습니다. 왜냐면 1조 달러만 돼도 1,400조 원이죠. 1,400조 원이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 700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총 합쳐서 뭐 그 정도 되는 건지 아니면 수조 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큰 금액 수조 달러를 뭐 투자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서 에너지 비용을 빠르게 줄이기 위해서 알래스카주에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을 추진한다. 그래서 보시면은 포스코 인터도 강세를 보였지만 아무래도 이제 천연가스 뭐 LNG 관련된 사업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부각이 된 거죠. 아무래도 중간자 역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거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도 수혜를 볼 수가 있고 넥스틸, 휴스틸, 그 다음에 뭐 화성밸브상, 하이스틸상 동양철강상, 철강주들이 다 상한가 왔어요. 물론 얘네들은 실제 뭐 수혜 여부를 떠나서 테마주로 강력하게 또 테마가 형성이 됐다. 왜냐면은 한두 종목만 오르는 거는 조금 애매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이 외의 종목들까지 다 합치면 정말 10종목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종목까지 이렇게 우후죽순 생기는 거는 오랜만에 그래도 좀 괜찮은 테마가 나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얘네가 뭐 계속 갈까요? 그건 아니겠죠. 이미 그 전부터 선침의 세력들의 좀 매집이 있었고 오늘 또 강하게 또 뉴스와 함께 시세 분출이 나온 거기 때문에 단기 상승에 따른 충분히 차익 실현 조정 구간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고 있는 포인트는 차익 실현이 나온다고 해도 이 정도 재료라면은 연속성 충분히 있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일본과 한국 등이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우리의 파트너가 되고 싶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이 사진이 미국 알래스카 LNG의 주요 사업 지역 파이프라인 가스관 위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긴 지역을 이제 파이프라인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엄청난 또 철강의 수요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이제 관련된 테마가 움직였고 실질적으로 진짜 우리나라의 뭐 수혜주라고 본다면은 뭐 포스코 그룹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나머지 애들도 있겠지만 좀 테마성으로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알래스카 LNG 사업을 참여를 놓고 에너지 업계가 좀 고심하는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 프로젝트가 무난하게 잘 마무리가 된다면은 LNG를 저렴하고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30일 걸려서 가지고 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면은 한 일주일 정도면은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그만큼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절감이 되는 거라서 장기적으로 보면 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장점인데, 근데 이게 과연 이제 사업성, 현실성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와 대규모 자연 파괴 뭐 이런 것들도 있다,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안덕근 이제 산업장관의 이제 LNG 수입 관련된 코멘트를 본다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사업성이 있는지 뭐 경제성의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한 이후에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보면 얘기가 오히려 좀 긍정적인 뉘앙스가 훨씬 더 많았고, 그다음에 이번에 LNG 프로젝트 참여를 지렛대를 삼아서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한테 관세에 대한 협상용으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잘 이어지지 않을까, 좀 더 기대감이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게 단기간에 또 끝날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미 미국에서 논의를 한번 했죠.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한미, 그다음에 일본과도 함께 한일 등 후속 협의가 계속 이어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면은 계속 만나서 관련된 얘기가 이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관련된 뭐 후속 뉴스가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차를 두고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주식 투자 또는 시장 관점에서 본다면은 기대감이 좀 더 살아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철강, 조선 이제 특수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또 한국이 뭐 최대 수혜국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관련해서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긍정적인 내용만 나왔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오늘 증시는 좀 상승을 잘 했습니다. 1%대 양대시장 상승을 했는데 외국인은 그래도 여전히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찜찜하긴 합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냐? 뜨끔한 관세 경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딱 한국을 지명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군사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도 한국은 미국보다 관세가 4배나 높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4월 2일에 상호 관세 도입을 생각할 수 있다, 한 번씩 또 툭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애매한 게 거의 대부분 관세가 없거나 엄청 낮은데 특정 몇 품목에만 딱 이렇게 4배 높은 게 한두 개 있었을 거예요. 그거 하나 찝어가지고, 별로 그렇게 비중도 크지 않은데 그거 하나 찝어가지고 이제 꼬투리 잡는 거지. 꼬투리 잡으면서 대신에 뭐 너네 이제 딜을 하자, 이런 식으로 정말로 사업가의 그런 협상? 약간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뭔가 좀 불공정을 잡아보려고 했지만 워낙 없다 보니까 그 중에서 하나, 4배 높은 거 하나 짚어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매우 불공정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큰 게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뭐 크게 뭐 부각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좀 더 좀 체크는 해봐야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반도체법을 폐지해야 된다, 이런 소리도 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 반도체 보조금 이런 거 폐지하고 그 돈으로 우리나라 이제 부채를 절감을 하자. 왜냐면은 걔네들한테 굳이 보조금을 줄 필요가 없어. 왜? 내가 그냥 관세를 때린다고 한 다음에 그래 너네 우리나라 와서 공장 짓고 투자하면은 관세 안 때릴게 라고 하면은 알아서 올 텐데 왜 굳이 안 나가도 되는 보조금을 주냐, 이건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악재인 거지. 어차피 투자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보조금 받으면서 이제 가야 되는데 그 보조금의 여부가 아니라 이제 그건 이제 당연히 배제를 하고 관세 여부로 바뀌는 거야. 관세 맞을래? 그냥 올래? 이렇게 돼버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관세를 내지 않도록 우리가 해주자. 그걸 마치 엄청난 좀 혜택인 것처럼 협상을 하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제 관련해서 뉴스가 나왔죠.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관세 4배 발언, 정부는 당황하면서 이거 무슨 소리냐, 사실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평균 관세율이 0.79%래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FTA 협정으로 대부분 무관세인데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어제는 협상이 결렬되면서 개파락을 세게 맞았죠. 근데 오늘은 바로 다 회복하면서 오히려 추가 상승을 하면서 급등이 나온 종목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뉴스 하나하나 젤렌스키 트럼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굉장히 좀 요동을 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내용이 나왔냐, 다시 젤렌스키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광물 협정 서명 준비가 됐다라는 서한을 보냈다고 하고요. 앞으로 이제 젤렌스키 트럼프의 리더십 하에 이제 노력할 준비가 됐다, 그래서 트럼프의 또 감사한다라고 했고요. 광물 협정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나면은 날짜만 잡으면 되는 좀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진은 짤로 가져왔는데 그래 뭐 진작에 그럴 것이지 왜 그렇게 그랬어, 토닥토닥 해주는 그런 사진을 좀 가져온 것 같습니다. 이와 별개로 유럽은 이미 경각심을 가지고 있죠. 트럼프 이제 미국의 행보에 따라서 안 되겠다, 우리도 자체적으로 무장을 정말 역대급으로 세게 해가지고 스스로 강해지는 수밖에 없다라고 해가지고 유럽 연합이 똘똘 뭉쳐서 이제 방위비 증액에 굉장히 또 투자를 많이 한다라는 소식이고요. 유럽 연합
1억 229조 동원해서 재무장 계획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없는 안보를 준비하겠다. 나도 이제 끌려다니지 않겠다. 이런 거죠. 여기에서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엄청난 또 수혜를 보고 있고 이 슈퍼사이클은 상당히 또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투자가 뭐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몇 년 동안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길게 볼 수 있는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우리 어제 주요 일정 체크할 때 기억나신 분들 나실 거예요. 내일입니다. 목요일날 이제 유럽 연합이 긴급 회의를 갖죠. 어디에 관련해서 주요 안건이 우크라이나 및 방산 방위비 증액 관련해서 국방비죠. 국방비 증액 관련해서 주요 회의를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이제 방산주 또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선 관련해서도 또 호재가 나왔는데 뭐 그 전에 미리 올라서 그런 건가요? 다 같이 오른 건 아니고 조선 관련 종목들 내에서 조금 혼조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 조선업 부서 신설할 것이다. 세금 감면 혜택도 제공할 거고 새롭게 국가 안보를 위해서 조선업을 되찾겠다. 조선업을 되살리고 세계 해양 산업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을 줄이기 위해서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미국 항구에 기항하는 중국 국적 또 중국산 선박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운도 있고 조선도 있고 게다가 한 번씩 내용이 나오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죠. 트럼프의 국정 연설 때문에 중국의 양회가 조금 묻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가 조금씩 나오고는 있는데 관련주들은 너무 잠잠하니까 오히려 차익 실현이 나왔고요. 오늘은 이제 LNG 쪽이나 아니면 기타 관련된 오늘 움직이는 애들 굉장히 많았어요. 보시면은 LNG 프로젝트 관련주가 제일 강했고 우크라이나 재건도 강했고 중간에 뭐 양자도 튀었었고요. 그다음에 오전에 로봇 전고체도 원전도 슈팅이 나왔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는 뭐 시간에서는 유리기판도 좀 움직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그동안 강했던 종목들이 과대낙폭으로 한 번씩 다 수급이 들어오는 좀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근데 양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 일방주의, 보호주의를 반대한다. 중국 양회에서 이제 미국 우선주의를 겨냥해서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중국 총리 전인대 업무 보고서에서 트럼프 노선과 차별성 부각을 이제 주력을 한다고 하고 아직은 크게 막 부각된 건 없는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제 미국이 일방적으로 하는 뭐 일방주의, 뭐 보호주의 이런 거에 반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기타 뭐 이슈로 가볍게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머스크의 스페이스 X 이번에 보조금 확대가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 정권 최고 실세 머스크의 회사이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스페이스 X가 계속 발사 연기 계속 나오고 있어서 신뢰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뭐 테슬라도 계속 주가 하락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일론 머스크 리스크라고 해가지고 또 다시 리스크의 약간 존재로 좀 부각이 되고 있다.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나온 거는 이제 첨단 전략 산업 기금이라고 해가지고 반도체 AI에 초저리 대출을 한다. 경쟁력을 위해서 좀 자금 지원을 해준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도 여러분들 뭐 가볍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는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워낙 핫한 거는 이제 트럼프의 국정 연설 관련해서 나온 거랑 우크라이나 관련된 내용 또 관세 경고한 거랑 그런데 오늘 시장이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랑 이제 미국 증시도 현재 선물 가격 기준으로는 좀 반등이 괜찮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번에 뭐 미국에서 다시 한 번 더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관세 관련해서 협상할 수 있다. 이제 캐나다, 멕시코 관세 예정대로 부과한다라고 해놓고 약간의 또 협상이나 타협의 가능성을 좀 열어놓는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오락가락하는 거긴 한데 아직은 그래도 너무 이렇게 강경하지 않게 적당히 좀 이렇게 협상을 하려나? 또 이런 기대감이 조금은 생기니까 지수가 반등이 나온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까지 이슈 정리를 하고요. 앞으로 투자 전략 좀 고민이 많이 되는 시점이긴 한데 사실 관세, 트럼프 말 한마디 이거에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다 보면은 매매를 못하는 게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 너무 집중하기보다 그냥 관계없이 호재가 나오는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이나 테마에서만 좀 매매를 하는 게 지금 구간에서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이제 프로젝트 관련해서 움직인 이런 포스코 그룹이나 아니면 철강주들 계속 연속성 있게 잘 움직일 것 같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방산주 또한 방산주도 최근에 움직인 종목들 꽤 있었죠. 가벼운 종목들부터 해가지고 하나 그룹도 방산으로 사실 지금 움직이고 있어서 방산도 또 약간 인버스처럼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뭐 지수가 또 한 번씩 차익 실현 나올 수도 있겠죠. 출렁거릴 때 또 방산 쪽으로 또 수급이 우르르 또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LNG 프로젝트 방산 테마까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는 현재 유리기판도 시간에서 좀 오르고 있는데 아마 유리기판도 최근에 과대 낙폭에 따라서 좀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로봇주도 오늘 좀 과대 낙폭으로 레인보우 오전에 무려 8%나 급등이 나왔었죠. 자,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예전에 주도 테마였던 애들도 잊을만 하면은 한 번씩 또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오니까 그런 종목들 아직 반등이 나오지 않았던 테마들도 한 번씩 체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양자까지 나왔으니까요, 그죠? ICTK가 상한가 같고 엑스게이트 같은 종목도 장중에 이렇게 10%도 넘는 또 급등이 장중에 15%였네요. 15% 정도 또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시장이 조금만 괜찮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기존에 강했던 테마주들 한 번씩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것들도 특징이고, 하지만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는 LNG 프로젝트, 방산, 조선 정도까지 참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종목이나 테마 내에서 크게 욕심 없이 원칙 매매 하시면은 다들 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중간에 자꾸 아쉬운 저도 오늘 애매해갖고 손절한 거 날라간 거 한두 개가 아니긴 합니다. 그런 아쉬운 마음 저도 다 매번 매일 느끼고 있고 공감을 하지만 어떻게 그게 다 수익을 내겠습니까? 내게 아닌 것도 있는 거고 그냥 태연하게 받아들이고 시장을 계속 관심 있게 보고 공부하다 보면은 계속 좋은 기회는 나온다. 여러분들 오늘만 봐도 최근에 시장 무너지면서 와, 다 끝났다 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갑자기 이렇게 강력한 테마들이 막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장은 분위기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항상 기회는 나오기 때문에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공부를 계속 해나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요. 내일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